안녕하십니까. 월간여성 박희석입니다. 오늘은 이준석 씨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3월 15일 강준만 전북대 명예교수가 경향신문에 이런 칼럼을 썼습니다. 왜 이준석은 그런 오판을 했을까라는 제목의 칼럼을 썼습니다. 여기에서 강준만 교수는 그는 민주당의 사랑을 받는 보수 정치인이 되기 위해 정치판에 뛰어든 게 아니다. 나는 이준석이 자신에겐 그 어떤 편견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편견에 대한 편견을 넘어서길 바란다. 나는 객관적이지만 너는 편견의 포로다라는 함정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과도한 자기애와 나르시시즘의 편견에서 해방돼 부디 그 재능을 살릴 수 있기를 바라는 편견이 있음을 고백한다. 이렇게 또 마지막에는 글을 이준석 씨를 또 옹호하는 이런 내용으로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부분을 제외하고 이 강준만 교수가 이준석 씨에 대해서 쓴 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아마 거의 다 동의하실 겁니다. 나르시시즘, 과도한 자기애, 자기는 객관적이고 남은 문제가 많다는 식의 그런 내로남불적 성격. 강준만 교수가 지적한 겁니다.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여기에 아마 다들 동의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강준만 교수가 지적한 이준석의 성격, 인격, 태생적 한계, 여기에 대해서는 전 동의하는데 마지막에 이준석이 재능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대다수가 거기에 동의하시지 않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준석이 그 어떤 재능을 보였습니까? 지금까지 본 일이 없기 때문에, 겪은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준석 씨가 과연 어떤 재능을 보여줬고 그 재능으로 뭘 해봤습니까? 없습니다. 실적이 없다 그겁니다. 실적. 근데 한 가지 생각해보면 이준석 씨가 재능이 있긴 합니다. 뭐냐면 근데 그건 정치적 재능이 아닙니다. 이 우리가 말하는 키보드 워리어라고 있습니다. 온라인 게시판에서 상대방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되지도 않는 비유나 해대가면서 마치 자기가 글을 잘 쓴다는 것처럼 자기가 무슨 이렇게 논리적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자화자찬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키보드 워리어. 이준석 씨는 이 키보드 워리어 같은 재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말 상대방을 조롱하는 데는 일가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속이 터지도록 하는 데는 일가견이 있다 그겁니다. 그런데 그 재능, 그나마 있는 그 재능을 상대 진영을 향해서 썼다면 아마 국민의힘 당원들이 이준석이라는 사람을 그렇게 싫어하지 않을 겁니다. 이준석을 제거해라. 이준석에게 공천을 주지 말아라. 이런 요구를 이렇게 공공연하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준석 씨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내지는 과거의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그렇게 자기의 재능, 특기를 발휘했다면 국내임 사람들은 아마 좋아했을 겁니다. 왜냐? 국내임 사람들 중에서 그런 공격력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씨는 자기가 가진 그나마 그 재능을 상대 진영을 공격하고 상대 진영을 비판하고 지적하는 데 쓴 게 아니라 자기 내부 진영을 향해서 소위 말하는 내부 총질이라는 비판을 받는 그런 언행을 계속해왔다 그겁니다. 그 결과 뭡니까? 이준석 씨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한테는 환영을 받으면서도 정작 국민의힘 당원이나 지지자들한테는 환영받지 못하는 거의 무슨 이다나 이런 취급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상황을 자초하는 것은 과연 누구냐? 바로 이준석 씨다. 이준석 씨는 그나마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을 이런 식으로 발휘해 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이런 지경에 처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준석 씨의 과도한 자기애와 나르시시즘 그리고 그나마 있는 재능을 내부 총질이라고 비판받는 그 언행을 하는데 계속 쓴 거 이거를 결국에는 당원들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표로서 당심으로써 이준석과 아이들의 난을 진압을 했습니다. 진압을 했다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준석의 난. 이준석이 그동안에 자기가 얼마나 국내힘을 잘 이끌었고 그 다음에 국내힘으로 들어온 신규 당원들이 다 자기를 보고 들어왔고 이런 소리를 해왔지 않습니까?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거짓말이다. 허구다. 이런 게 이번 전당대회 결과 다 드러난 게 아니겠습니까? 결국엔 그거 당원들이 이준석의 이런 어떤 난을 진압하려고 이 표로서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준석 씨가 성상납 의혹 대응 과정에서 당의 명예를 실추하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이런 당선 과정에 대해서 양두구유라고 하는 등 그리고 그 윤석열 대통령과 그 측근 그룹을 향해서 신군부라고 하는 등 이런 식으로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당정 화합을 방해했기 때문에 당원권 정지 6개월, 1년, 도합 1년 6개월이라는 징계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숙했습니까? 반성했습니까? 그런 기미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당대회 때 공공연하게 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적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아까 제가 언급한 강준만 교수의 칼럼에서는 증오, 혐오의 감정을 드러냈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사례 하나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엄석대 발언입니다. 이문열 작가의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 나오는 엄석대, 학급 안에서 독재자로 군림하는 같은 그 학급 안에 그부들을 갖다가 폭압적으로 대하는 온갖 횡포를 부린 그 엄석대에다가 윤석열 대통령을 비유했다 그겁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은 분명하게도 국민의힘 당원과 국민의힘 지지자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외친 공정, 자유, 정의 이런 구호에 동의하는 사람들의 표를 받아서 분명히 대통령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국민들이 선출한 대통령인데 그 대통령을 향해서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엄석대라고 해버리니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뽑은 사람은 뭐가 됩니까? 독재자를 추종하는 사람이 됩니까? 맹종하는 사람이 됩니까? 아무런 생각도 없고 줏대도 없고 주관도 없는 그냥 레밍입니까? 들쥐입니까? 지금 이런 소리를 계속 이준석 씨는 하고 있다 그겁니다. 이런 오해를 살 만한 발언들을 계속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너무나도 큽니다. 왜? 여러분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의 인성은 바뀌지 않습니다. 정말 죽음 직전에 갈 정도로 위기에 처하지 않는 이상 사람은 잘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는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도 그 성격이 바뀌지 않을 것이고 이준석 씨의 과도한 자기애와 나르시시즘, 강준만 교수가 얘기한 그 성격, 그 성격적 한계, 그 인격 그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이준석의 정치 스타일도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짓을 계속 할 겁니다. 그 결과 국민의힘 당원들 사이에서는 이준석을 제거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이준석의 정치적인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 안에서 입지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준석 씨가 자기의 어떤 정치 활동을 재개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그가 꺼내들 카드는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이번 전당대회에서 드러났다시피 국민의힘 당원들은 이준석 씨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게 너무나도 극명하게 드러났는데 이준석 씨가 쓸 수 있는 카드는 결국엔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그거를 이어나갈 것이고 결국에는 국민의힘 당원들 사이에서는 이준석에 대한 처리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과연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이게 고민일 수밖에 없습니다. 골칫거리입니다. 왜냐?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이준석을 따르는 세력들이 극소수이긴 하지만 그 극소수를 무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 이 총선의 승패를 가를 지역이 어디입니까? 바로 수도권인데 수도권에서는 정말 그야말로 근소한 표차로 승부가 결정나지 않습니까? 당락이 좌우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이준석과 그 아이들을 지지하는 그 극소수의 세력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고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얘기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이준석 씨의 지속되는 언행 전대 기간에 윤석열 대통령 엄석대에 비유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고 천하람이라는 사람은 또 윤핵관을 날려버려야 된다. 아니 윤핵관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잘못을 했는데 도대체 전당대회 기간에 뭘 하겠습니까? 자기가 쓴 책에서 간신배들을 맹비난하면서 군주가 이들을 멀리하는데 사실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마치 무능하고 간신배들에 둘러싸인 아주 옛날 그 무능한 군주 암군인 것처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발언들이 결국에는 이준석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씨가 두 차례에 걸쳐 당원권 정지란 징계를 받았는데도 전당대회 기간에 또 등장해서 이 해당성 발언이라는 비판을 받을 만한 소지가 큰 그런 주장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다닌 점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엄석대에 비유하고 당내 인사들을 비하했지 않습니까? 이런 행위들이 결국엔 선을 넘었다는 평가를 받았고 이들을 전당대회가 끝났을 때 이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 그런 의견들이 고조됐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결국엔 국내임 윤리 규정에 따라서 또다시 이준석 씨가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다만 정치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얘기가 안 나오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리 규정 제21조 6항에 따르면 징계 후 추가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 징계보다 중한 징계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준석 씨는 당원권 정지란 징계를 이미 받았습니다. 6개월, 1년을 받았습니다.
추가 징계를 받을 경우에는 탈당 공고 또는 제명 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탈당 공고를 받을 경우에는 그 공고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안에 탈당을 해야 합니다. 탈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에서 제명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제명은 그냥 제명 처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씨가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당정 화합을 방해했다는 명목으로 다시 윤리 징계를 받을 경우에는 이준석 씨는 국민의힘 소속으로서 공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길이 완전히 닫히게 됩니다. 왜? 탈당 공고, 제명은 당을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국민의힘 소속으로 공천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당원권 정지를 또 받는다. 여러분들 당원권 정지를 받으면 이 사람은 피선거권 자체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역시 공직후보자 심사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소속으로서는 역시 다음 총선에 나갈 수가 없다. 그겁니다. 그리고 이준석 씨가 기존에 받은 징계, 이것도 이준석 씨를 잡는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뭡니까? 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이준석 씨는 이미 2차례에 걸쳐서 당원권 정지란 징계를 받았지 않습니까? 차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2번이나 당원권 정지란 징계를 받은 이준석 씨를 공천한다? 공직 후보자로 추천한다? 그럴 경우에는 불공정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과거에 아마 이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공천 심사를 할 때 점수를 대폭 깎는 그런 식으로 논의를 한 일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사람을 공직 후보자로 추천한다? 그거는 당연하게도 불공정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건 또 당연하게도 현재 전당대회 결과 드러난 당심에 위배되는 것이다. 이런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이준석 씨를 공천해야 된다? 그래야 할 만한 이유가 대체 뭐가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든다 그겁니다. 결국에는 이런저런 사정을 봤을 때 이준석 씨가 국민의힘 소속으로서 차기 총선에 나갈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객관적으로는 이준석 씨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김기현 지도부 내지는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또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이준석 씨 내지는 천하용인 이준석과 아이들을 공천을 준다? 그럴 경우에는 그런 움직임을 보일 경우에는 김기현 지도부도 아마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런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결국엔 이준석 씨가 취할 수 있는 전략이란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유승민계 또는 이준석계가 낙천 가능성이 커질 경우에, 공천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질 경우에 집단 행동에 나서면서 여론전을 계속 펼칠 겁니다. 우리는 피해자다. 우리는 윤석열 세력의 공천 학살 피해자다. 이런 코스프레를 하면서 계속 선전전을 할 겁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박지원 씨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준석은 총선 공천에 칼질을 당할 때 반드시 저항한다. 이준석께는 보따리를 쌀 것이라고 관측을 했습니다만, 이 박지원 씨의 정치 전망이 번번이 틀린 점, 그리고 유승민, 이준석 씨가 이미 바른정당, 바른미래당, 새로운 보수당을 거쳐서 자신들의 한계를 절감한 점, 그리고 지역 기반, 자금, 조직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을 때 이들이 다시 뛰쳐나가서 개혁보수신당, 그러니까 소위 개보신당을 만드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조직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자금도 없고 지역 기반도 없는데 자기들이 김대중, 김영삼도 아니고 김종필도 아닌데 대체 뭘 할 수가 있느냐 그겁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신당을 차리느냐 그겁니다. 박지원 씨는. 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유승민, 이준석 이런 사람들은 이미 바른정당 시절에 반기문이라는 카드를 믿고 나갔다가 3년 동안 외곽을 떠돌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기억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들이 바른정당 시절, 바른미래당 시절, 새로운 보수당 시절 국민적 관심을 받았습니까? 어떤 지지를 받았습니까?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 한줌 되는 지지를 갖고 결국에는 미래통합당으로 돌아온 거 아닙니까? 총선을 앞두고. 그래서 지금 당을 장악한 해 만에 이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이 과연 국민의힘을 뛰쳐나가겠느냐 그겁니다. 신당을 만들겠느냐 그겁니다. 이들이 스스로 국민의힘이란 보호막을 뛰쳐나갈까? 이들이 스스로 국민의힘이라는 거대 숙주를 버리겠느냐 이겁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들은 절대로 나가지 않을 것이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또한 이 사람들은 국민의힘 안에서 반윤을 외치고 윤핵관은 운운하고 개혁보수를 자처해야만 그 존재 가치를 인정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국민의힘 당적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기 때문에 그 주장에 호응하는 세력이 일부 있을 뿐, 당을 따로 차려나갈 경우에는 민심의 사각지대에서 밀려나 자기
민심의 사각지대에서 자기들끼리 소꿉장난식으로 정치를 하는 거. 그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이들이 만약에 당을 따로 차려가지고 국민의힘 지지율과 무관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아무리 무슨 윤석열 반대를 외쳐도 결국에는 이미 따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율에 영향을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계속 혼란을 조장해야 그 위기를 틈타서 자기들이 대안 세력이 되겠다고 이렇게 나설 수가 있는데 이미 국민의힘 밖으로 떨어져 나가면 대체 무슨 가치가 있고 무슨 기회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누구보다 잘 아는 이준석, 유승민 이런 사람들은 국민의힘이라는 거대 보호막, 국민의힘이라는 거대 숙주를 절대 버릴 생각이 없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뭡니까? 이 사람들은 국민의힘을 나갈 수도 없고 신당을 만들 수도 없고 국민의힘 안에 있어봤자 공천을 받을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도 않고 결국에는 사면 초과다. 결국에는 그럼 이준석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추가 징계를 해서 탈당 권고 내지는 제명을 해야 된다. 내지는 추가 징계를 한 다음에 다음 총선에 피선거권 자체를 뺏어버려야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정치적 부담이 너무나도 큽니다. 여론의 반발을 부를 가능성이 너무나도 큽니다. 그렇다면은 해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이거는 역설적이게도 이준석과 아이들, 이준석과 천하용인 중 천하람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건데 이준석과 천하용인을 죽이는 가장 좋은 길은 정치를 잘하면 된다. 결국에는 이준석의 목소리를 잠재우는 이준석이 주장하는 그 설득력이 원래 없긴 했는데 그 조금이나마 있는 그 설득력 자체를 없애버리려면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가 국정 운영을 성공적으로 해야 되고 그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 이 새로 선출된 국민의힘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뛰어야 된다 그겁니다. 지금처럼 뭐 좋은 게 좋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옛날식 정치 있지 않습니까? 이거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그겁니다. 선명하게 나가야 되고 정말 투쟁을 해야 된다. 싸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한테 자기들의 어떤 투쟁 의지를 밝혀야 되고 그 투쟁 노선이 맞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걸로 다음 총선 때 국민들한테 심판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이준석이 틀렸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을 해서 이준석과 그 아이들이 그 어떤 말을 하더라도 거기에 동요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그래서 결국에는 자연 도태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게 가장 최선의 방법일 수밖에 없다. 이런 조언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 이걸 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